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단원에서 컴팩트 공간 개념, 연결 공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컴팩트 공간 개념에서는 X의 부분집합 GI라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쪽 C에 대해서 X의 부분집합 A가 부분집합 쪽 C의 원소들의 합집합에 의한 부분집합일 때 부분집합 쪽 C를 X의 부분집합 A의 커버, 덮개라고 하겠습니다. 집합 X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쪽 C의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X의 부분집합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때 이러한 집합 쪽을 집합 A의 커버, 덮개라고 한다는 것. 특히 X의 위상 공간의 원소들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 쪽 C를 오픈 커버라고 하겠습니다. 열린 덮개. 이 열린 덮개를 이용해서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가 컴팩트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가 컴팩트라고 하는 것은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의 임의의 열린 덮개, 즉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위상 공간 X의 열린 모든 부분집합 쪽들 중 그러한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질 때, 즉 유한 합집합으로 집합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 임의의 열린 덮개, 그런 열린 덮개가 존재할 때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를 컴팩트라고 하겠습니다. 즉 유한 열린 부분 덮개가 존재하는 임의의 열린 덮개가 존재할 때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를 컴팩트라고 한다. 리마크할 내용은, 자 그러면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가 컴팩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즉 컴팩트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은 A의 임의의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가 컴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임의의 열린 덮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즉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열린 덮개가 존재하면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는 컴팩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그젬플로 살펴보는 게 명확해지시겠죠. 실수집합의 보통 이상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는 거죠. 자, 이러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오픈 인터벌, 이 열린 구간은 컴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컴팩트가 아니라는 것은 이 열린 구간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임의의 열린 덮개, 그 열린 덮개 중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의 열린 덮개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컴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열린 덮개를 하나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임의의 열린 덮개는 구성하기 힘드니까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열린 덮개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픈 인터벌은 컴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열린 덮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다음과 같이 구성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명확해지시죠? 그러면 집합적 C는 명백히 오픈 인터벌의 열린 덮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다면, 컴팩트가 되려면 모든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열린 덮개가 존재하면 컴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다면 유한 합집합에 의해서 오픈 인터벌이 부분 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죠. 왜냐? n 더하기 2분의 1은 이 왼쪽 끝점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할 수가 없죠.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하지 않는 열린 덮개가 존재하므로 오픈 인터벌은 컴팩트가 아니겠습니다. 컴팩트가 아니라는 걸 보일 때는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열린 덮개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유한 부분 덮개를 갖지 않는 열린 덮개가 존재하므로 주어진 집합은 컴팩트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정리가 리마크로 소개해놨는데, 컴팩트 부분 집합에 대한 연속 함수에 대한 이미지. 유상공간 X의 컴팩트 부분 집합 A에 대한 이 함수가 연속입니다. 그러면 연속 함수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의 컴팩트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연속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컴팩트임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 임의의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간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FA의 이 이미지의 임의의 열린 덮개, 그러면 유상 공간 Y의 열린 집합들로 덮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F가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면 연속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코도메인에서의 임의 열린 집합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프리 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함수에 대한 유용한 성질. 기억나시나요? 함수에 대한 유용한 성질?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떠올리시면 도메인의 부분 집합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갖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코도메인의 부분 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 이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또다시 이미지는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컴팩트 셋의 연속 함수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에서 컴팩트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속 함수에 의한 컴팩트 셋에 대한 이미지의 열린 덮개를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FA 이미지는 유니온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함수의 성질 그리고 FA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또 함수의 성질. 역함수니까 등호 성립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집합 A는 인버스 이미지의 유니온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 GI가 코도메인의 열린 집합입니다. 그런데 함수 F가 연속 함수예요. 그럼 인버스 이미지 또한 열린 집합. 열린 집합에 대한 유니온이 A를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버스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집합 쪽. 그걸 C스타라고 두면은 이 C스타는 A의 임의의 열린 덮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는 컴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C스타라는 열린 덮개의 유한계의 원소에 대한 합집합으로 A를 덮을 수 있어야 되죠. A를 컴팩트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한계의 합집합으로 A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럼 또다시 여기서 함수의 성질을 한 번 더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니온에 대한 함수의 성질. 그리고 함수의 성질. 따라서 결과적으로 연속함수에 의한 컴팩트 셋에 대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의 열린 집합에 대한 유한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즉, 연속함수에 의한 컴팩트 셋에 의한 이미지는 코도메인에서 컴팩트 셋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결과들은 정리로 소개해놨습니다. 컴팩트 공간의 닫힌 부분 집합 F는 컴팩트라는 거. 그럼 리마크할 내용은 컴팩트 공간의 부분 집합은 이 닫힌 부분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부분 집합은 컴팩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계이고 닫힌 구간입니다. 실수 집합에서 유계이고 닫힌 집합은 구간을 기저로 갖는 보통 이상 공간에서 컴팩트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인의 보렐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계이고 닫힌 집합은 컴팩트 셋이라는 거.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역도한 성립한다. 컴팩트 셋은 유계이고 닫힌 집합이라는 거. 유주얼 토폴로지 상에서. 자, 그런데 이 컴팩트 셋의 부분 집합. 앞에서 살펴봤었죠? 오픈 인터벌은 컴팩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컴팩트 공간의 닫힌 부분 집합은 컴팩트라는 거. 그러면 부분 집합 F가 컴팩트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부분 집합 F에 대한 임의의 열린 덮개. 그 임의의 열린 덮개가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짐을 보이면 되죠. 캐피털 F에 대한 임의의 덮개는 F 자체가 닫힌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이잖아요. 이게 열린 집합입니다. 그리고 F를 덮는 덮개, 열린 덮개. 그러면 그 F를 덮는 열린 덮개와 이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컴팩트 공간 X를 덮을 수 있죠. 임의의 열린 덮개가 됩니다. 근데 X 자체가 컴팩트예요. 그러면
이 컴팩트 공간 X에 대한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한 부분 덮개에는 이 F에 대한 컴플리먼트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F에 대한 컴플리먼트는 F를 부분집합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닫힌 부분집합 F는 유한 부분 덮개를 갖는다는 게 확인이 되죠. 따라서 F 또한 컴팩트가 된다는 거. 닫힌 부분집합은. 특히 이 하이네보렐 정리로 학부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어떤 오해를 하느냐? 컴팩트 셋은 유계이면서 닫힌 집합이다. 유계이면서 닫힌 집합은 컴팩트라는 거.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맞아요. 하이네보렐 띠어럼.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우리 해석학에서 살펴봤었는데 nested interval property 기억나시나요? 닫힌 축소 공간의 성질. 닫힌 축소 공간은 무한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죠. 하나의 점을 반드시 갖는다는 거. 이게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이네보렐 정리의 증명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는 유계이고 닫힌 집합이 컴팩트. 컴팩트이면 유계이고 닫힌 집합. 또 다른 위상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집합 X가 A와 B로 이루어진 집합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줘버릴까요? 자, 그럼 이러한 위상 공간에서 집합 A는 컴팩트죠? 임의의 덮개 X와 A 유한 부분 덮개 반드시 같잖아요. 컴팩트예요. 그러지만 닫힌 집합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열린 집합이에요. 컴팩트인데 열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네보렐 띠어럼이 성립하려면은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컴팩트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유계이면서 닫힌 집합이지만 일반적인 위상 공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학부 때 혼란스러웠던 게 깔끔히 정리가 되십니까? 증명 한번 상세히 살펴볼까요? 컴팩트 공간의 닫힌 부분 집합 F는 컴팩트이다. 자, 그래서 닫힌 부분 집합 F의 임의의 열린 덮개를 C라고 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위상 공간 X는 컴팩트라는 거. 자, 그러면 위상 공간 X, F의 열린 덮개, F 컴플리먼트,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집합은 바로 위상 공간 X의 열린 덮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X가 컴팩트입니다. 그럼 유한 부분 덮개, X에 대한 유한 부분 덮개. 자, 그런데 그 X에 대한 유한 부분 덮개는 F 컴플리먼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F 컴플리먼트는 어차피 F하고 서로 소잖아요. X에 대한 컴팩트성. 그러면 F는 유한 부분 덮개를 가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컴팩트 공간에서의 닫힌 부분 집합은 컴팩트라는 거. 이와 더불어서 컴팩트 공간에서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이기 위해서는 닫힌 부분 집합이었잖아요. 방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위상공간 X에서의 컴팩트 부분 집합이 닫힌 집합이 아닐 수도 있었죠. 하이네버릴 띠에름이 성립하지 않는 위상공간 이그젠플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는, 즉 T2 스페이스에서는 컴팩트 부분 집합은 닫힌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럼 리마크할 내용은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죠. 유절 토폴로지 상에서 컴팩트 이기한 P라고 증문 조건은 유계이면서 닫힌 집합. 컴팩트이지만 닫힌 집합이 아닌 이그젠플입니다. 그런데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는 컴팩트 셋은 언제나 닫힌 집합이라.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닫힌 집합임을 보이는 방법은,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것은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열린 집합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위상 공간이 디파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위상 공간이 어떤 위상 공간인지 디파인이 돼 있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일 때.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것은 그 포인트에 근방이 존재하는 거죠. 집합 A에 포함되는 근방이 존재할 때. 자, 그런데 하우스도르프 공간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소인 근방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A가 컴팩트 셋이에요. 열린 집합에 대한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니까. 그럼 A의 컴플리먼트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게 확인됩니까?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스케치한 거를 상세히 서술해 보겠습니다. 컴팩트 셋 A의 원소를 A, 스몰 a, 그리고 이 컴팩트 셋 A의 컴플리먼트의 원소를 X라고 둬놨습니다. 그럼 A하고 X가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는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 반드시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한다. 그래서 A의 근방을 G, X의 근방을 H라고 둬놨습니다. G하고 H는 서로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A가 컴팩트예요. 그러면 H하고 서로소인 이러한 근방들의 합집합으로 컴팩트 셋 A를 덮었을 때 유한 합집합으로도 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컴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소인 근방에 대한 유한 합집합. 그러면 A에 대한 근방이 되는 거죠. 컴팩트 셋에. 그거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 X를 원소로 가지려면 그 서로소인 근방들은 인터섹션을 취하면 되죠. 아, 그러면 컴팩트 셋의 컴플리먼트의 임의 원소들은 바로 인테리어 포인트가 된다는 거. 아, 따라서 컴팩트 셋의 컴플리먼트는 열린 집합이 되죠. 따라서 컴팩트 셋 A는 닫힌 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 셋 A에 대한 임의 열린 덮개를 C라고 뒀어요. 여기서
유한 부분 덮개를 각각 GIK와 HIK라고 둬놨는데 여기서 GIK는 컴팩트 셋의 원소들의 근방인 거고 HIK는 컴팩트 셋 A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 요 X들의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컴팩트 셋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팩트 셋 A의 원소가 아닌 원소들의 근방,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인터섹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 인터섹션을 취하면은 명백히 A 컴플리먼트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왜냐하면 HIK는 GIK와 서로 소인 겁니다. A의 컴팩트 셋 A의 어떠한 원소들도 같지 않아요. 선생님, 이 또한 유니온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유니온을 하면은 고민해야 될 게 이 A의 컴플리먼트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보장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섹션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서. 그러면 A의 컴팩트 셋 A의 컴플리먼트의 이메일 원소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죠. 그 말은 컴팩트 셋 A의 컴플리먼트의 인테리어는 X 빼기 A, 즉 A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컴팩트 셋 A의 컴플리먼트가 열린 집합이므로 하우스로프 공간에서의 컴팩트 셋은 닫힌 집합이 된다는 거. 그럼 또 관련 정리입니다. 처음에 뭐였었냐면은 하우스로프 공간에서의 닫힌 부분 집합이 컴팩트였어. 컴팩트 스페이스의 닫힌 부분 집합이 컴팩트였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부분 집합이 닫힌 집합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죠. 하이네보렐 띠어럼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 하이네보렐 띠어럼은 유저를 토폴로지 상에서. 그런데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의 컴팩트 셋은 닫힌 집합이라는 거. 그럼 이 결과가 또 얻어집니다.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의 서로소인 컴팩트 셋.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하우스도르프 공간에서의 컴팩트 셋은 닫힌 집합이라는 앞의 결과. 서로소인 닫힌 부분 집합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 서로소인 근방 어떻게 구성하는지 앞에 증명에서 살펴봤었죠? 그럼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합니까? 바로 뭐예요? 서로소인 닫힌 집합에 대한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는 위상 공간을 노멀 스페이스. 따라서 리마크할 내용은 하우스로프 컴팩트 스페이스는 노멀 스페이스가 되겠다. 증명은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서로소인 컴팩트 셋. 근데 하우스로프 공간에서는 닫힌 집합. 그러면 이 각각의 집합의 원소들은 서로 다른 점. 서로 다른 점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합니까? 근방이 존재하는데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죠. 하우스로프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합 A도 컴팩트, 집합 B도 컴팩트. 그럼 임의에 열린 덮개에 대한 유한 부분 덮개가 존재하잖아요. 그 유한 부분 덮개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유한 부분 덮개가 집합 A의 근방, 집합 B의 근방, 서로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우스로프 스페이스에서의 컴팩트 공간은 노멀 스페이스가 되겠다.
다시 한번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서로 소인 컴팩트 셋의 각각의 원소 A, B. 그러면 A하고 B는 같을 수가 없죠. 서로 다른 점에 대한 서로 소인 근방이 존재한다는 하우스토르프 스페이스의 데피니션. 자, 그리고 컴팩트 셋 A, B에 대한 임의의 열린 덮개. 여기서 GI는 A의 원소들에 대한 근방, HI는 B의 원소들에 대한 근방. 그러면 유한 덮개가 존재하는 거죠. 서로 소이면서. 따라서 유한합집합. 열린 집합들에 대한 합집합은 또한 열린 집합. 그러면 G하고 H가 서로소가 되는 서로소인 근방이 존재하게 되죠. 닫힌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따라서 하우스토르프 공간에서의 컴팩트 스페이스는 노멀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연결 공간입니다. 위상 공간 X의 두 부분 집합 A와 B를 분리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클로저가 서로소이고 A의 클로저와 B가 서로소일 때 두 부분 집합 A, B를 분리된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은 평면 위에서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분리된 집합인지 분리된 집합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이그젬플입니다. 분리된 집합이 되려면 A의 클로저와 B가 서로소이고 A와 B의 클로저가 서로소여야지 분리된 집합이죠. 분리된 집합이 아니려면 두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만족하지 않으면 되죠. 서로소가 아니면 분리된 집합이 아닌 거잖아요. 자, 이 이그젬플은 뒤에서 한 번 더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집합 A는 Y축의 점이죠. 집합 B는 사인 곡선입니다. 원점에 근접해 갈수록 사인 곡선인 B집합은 진동하죠. 아주 흥미로운 이그젬플인데 지금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집합 A는 Y축 위의 점, 집합 B는 사인 곡선. 자, 과연 분리된 집합인지 분리되지 않은 집합인지. 분리된 집합이라면 A의 클로저와 B가 서로소이고 A와 B의 클로저가 서로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집합 A 이외의 점들은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평면에서의 유저 토폴로지에 대한 기전은 원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 열린 원판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좀 확대해서 그릴까요? 자, 집합 A 2분의 1, 1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 원판은 집합 A와 서로소가 되지 않는데 집합 B인 사인 곡선이 반드시 통하죠. 원점에 근접해 갈수록 무한히 진동하니까. 그 말은 집합 A의 원소들은 집합 B의 극한점들의 원소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A와 B 클로저가 서로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주어진 집합은 분리된 집합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 example은 조금 이따 또 사용할 거예요. 분리된 집합이 아닌 example이었습니다. 자,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를 disconnected set,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지 않은 집합이라는 거죠.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에 대한 서로소인 열린 집합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상공간의 부분집합이므로 위상공간에 대한 열린 집합과의 인터섹션으로, 즉 G와 H는 위상공간 X의 열린 집합, A와의 인터섹션이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A 인터섹션 G, A 인터섹션 H는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의 열린 집합으로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상대이상에 대한 데피니션이잖아요. 부분집합 A 위에서의 열린 집합이 서로소가 아니고, 서로소이고, 이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이 A일 때, 이 서로소인 열린 집합을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에 대한 디스커넥션 혹은 세퍼레이션, 이러한 디스커넥션, 세퍼레이션이 존재할 때 위상공간 X의 부분집합 A를 디스커넥티드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위상공간 X의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부분집합 A에 대한 디스커넥션. 리마크에 상세히 설명해놨는데, 그럼 이렇게 나타낼 때는 위상공간 X에 대한 디스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럼 위상공간 X 자체가 비연결 집합이 되겠습니다.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집합은 디스커넥션이 존재하므로 비연결 집합이 되겠다. 비연결 집합이 아닌 집합을 커넥티드 셋, 연결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마크 첫 번째는, 그러면 공집합은 모든 위상의 원소잖아요. 그러면 공집합에 대한 디스커넥션이 존재합니까?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되지가 않죠. 그런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공집합 파이는 연결 집합이라는 거, 비연결 집합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또한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죠. 세퍼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죠. 연결 집합이 되겠습니다. 리마크 두 번째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위상공간 X 자체에 대한 디스커넥션.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위상공간이 표현될 때, 그러면 위상공간 X에 대한 디스커넥션, 세퍼레이션이 존재하므로 위상공간 X 자체는 비연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마크 세 번째로 위상공간 X가 연결집합이면, 연결집합이라는 것은 지금 비연결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연결집합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비연결집합이 아닌 집합을 연결집합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연결집합이라는 것은 디스커넥션, 세퍼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공집합이 연결집합이었습니다. 세퍼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또한 연결집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집합에 대한 특징을 보니까 공집합은 모든 이상의 원소잖아요.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연결집합이니까 연결집합의 특징은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인 원소가 X와 공집합 딱 두 가지만 존재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죠.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연결 집합이 되겠습니다. 왜?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리마크로 연결 집합과 비연결 집합이 명확해지십니까? 자, 비연결 집합이라는 것은 디스커넥션이 존재할 때, 세퍼레이션이 존재할 때, 즉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위상공간이 표현이 될 때, 비연결 집합. 비연결 집합이 아닌 집합이 연결 집합인데, 또한 연결 집합의 특징은 닫힌 집합이자 열린 집합인 게 X와 공집합 딱 두 가지만 존재할 때. 자, 이그젠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의 위상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위상공간 X는 비연결 집합입니까? 연결 집합입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연결 집합이 되려면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 X와 공집합 딱 두 가지만 존재해야 돼. 비연결 집합이려면 디스커넥션이 존재해야 됩니다.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연결 집합, 비연결 집합 명확해지셨습니까? 자, 연결 집합이에요, 비연결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컴플리먼트를 구해보니까 A, B, C에 대한 컴플리먼트 DE 닫힌 집합이죠. C, D, E에 대한 컴플리먼트 AB 닫힌 집합이죠. C에 대한 컴플리먼트 AB, DE. 자, 그러면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인 게 딱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위상공간 X 자체는 연결집합이죠. 자, 연결집합의 부분집합 A. 자, A가 ADE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집합은 연결집합인지 비연결집합인지. 비연결 집합이라는 결론을 먼저 봤으니까 디스커넥션을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소인 열린 집합의 합집합. A를 일단은 부분 공간으로 봐야 되겠죠. A와 위상의 원소에 대한 인터섹션으로. 그럼 집합 A와 ADE니까 ABC와의 인터섹션. 한 뭐가 나옵니까? A죠? 자, 이번에는 ADE와 CD에 대한 인터섹션. D죠? 공집합이 아닙니다. 합집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합 A가 나오죠. 따라서 집합 A는 비연결 집합임을 확인했습니다. 비연결 집합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disconnection, separation. 연결 집합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러한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인 게 X와 공집합 딱 두 가지만 있는 집합은 연결 집합이라는 거. 즉 위상 공간 X는 연결 집합이고, 이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A는 비연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example로는 보통 이상 공간.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기전은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이죠. 연결 집합입니다. 자, 연결 집합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인 게 실수 집합과 공집합밖에 없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죠. 실수 집합과 공집합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닫힌 집합인 거는 구간을 기준으로 갔기 때문에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그러면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인 것은 실수 집합과 공집합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즉 연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비연결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연결 집합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Y가 연결 집합이면 부분 집합이 연결 집합인 거예요. 그러면 부분 집합 Y에 대한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 Y가 연결 집합이면은 부분 집합 Y에 대한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인 것은 Y와 공집합 딱 두 개만 존재하는 거죠. 부분 공간에서. 자, 이때 연결 집합에 대한 배포, 클로저는 연결 집합이라는 거. 그 연결 집합에 대한 의미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C라는 집합이 임의의 부분 집합이잖아. C가 클로저가 될 수도 있죠. 이 C가 Y면은 증명할 거 없고. 왜냐하면 Y가 연결 집합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C가 Y면은 증명할 게 없고, C가 Y가 아닐 때, Y를 진부분 집합으로 가질 때가 증명이 되면은 Y 클로저 또한 연결 집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요 임의의 부분 집합 C가 뭐 Y일 때는 증명이 완료됐으니까 Y가 아닐 때 요 부분 집합 C를 연결 집합이 아니라고 하죠. 즉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면은 C를 분리된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C 자체가 연결 집합이 아니니까.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데피니션, 분리된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Y가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C를 연결 집합이 아니라고 하면은 분리된 집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 Y라는 연결 집합은 분리된 집합들 중에 한 집합에만 포함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Y가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Y가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분리된 집합에 한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디스커넥션이 존재해 버리게 되죠.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 연결 집합의 클로저의 부분 집합을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니까.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C를 비연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디스커넥션이 존재하는 거죠. 세퍼레이션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세퍼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뒀습니다. 부분 집합이므로 위상공간 X의 열린 부분 집합 GH에 대한 디스커넥션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인터섹션에 대한 합집합, 그리고 서로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집합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비연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C라는 부분 집합은 연결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Y가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Y가 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냐? 배포에 대한 성질. 혹은 자, 그런데 C를 지금 비연결 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놨었잖아요. C를 비연결 집합이라고 해놨습니다. C가 비연결 집합이에요. 그럼 C 인터섹션 G에 대한 클로저와 C 인터섹션 H가 서로서가 돼야 되겠죠. C를 지금 비연결 집합이라고 해놨으니까. 분리된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 또는 자, 그런데 Y 클로저의 부분집합이 C입니다. 부분집합 C는 또 Y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Y 클로저가 그런데 그 Y 클로저는 C를 부분집합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는은 대칭이니까 뭐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결합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전제 조건의 가정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놨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C를 비연결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집합이 아닌 디스커넥션이 존재해야 되므로 모순이 발생해버리죠.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냐면은 연결 집합의 클로저를 연결 집합과 클로저의 연결 집합과 연결 집합의 클로저의 부분 집합을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집합과 연결 집합의 클로저의 부분 집합은 연결하는 의미죠. 연결 집합이 되는 거죠. 이건 또 어떤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냐면은 연결 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연결 집합이라는 거. 자, 이번 정리는 우리 이전 개념인 컴팩트 공간에서 컴팩트 셋의 연속함수의 이미지는 컴팩트였었죠. 마찬가지 연결 집합의 연속함수의 상 또한 연결이 되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연결 집합의 연속함수의 상을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비연결 집합이기 때문에 디스커넥션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디스커넥션들은 열린 집합, 서로서는 열린 집합들로 표현이 될 테니까. 그런데 연속함수예요. 그러면 연속함수에 대한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메인에서의 연결 집합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그러면 도메인의 연결 집합이 열린 집합들에 의한 서로소인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어버리잖아요. 디스커넥션이 존재해버리게 되죠.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연결 집합의 연속함수의 상을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니까. 상세히 살펴볼까요? 연결 집합 X에서 위상공간 Y로의 연속함수 F에 대한 이미지를 fx, 이 fx가 연결 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 비연결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비연결이니까 디스커넥션이 존재해야 되죠. 위상공간 Y의 열린 집합 G와 H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로의 함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연속함수 f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함수의 성질을 따라서 도메인 위상공간 X에서 열린 집합에 대한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이 열린 집합은, 프리이미지인 열린 집합은 서로소죠. 따라서 위상공간 X가 디스커넥션이 존재하므로 비연결 집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X는 연결 집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연결 집합의 연속함수에 의한 이미지를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니까. 따라서 연결 집합에 대한 연속함수에 대한 이미지 또한 연결 집합이 되겠습니다. 위상공간 X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공간 X의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을 의미하겠습니다. 위상공간 X의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을 위상공간 X의 성분 컴포넌트라고 한다. 특히 성분은 닫힌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전 개념에서 위상공간 X의 부분 집합 Y가 연결 집합이면 이 연결 집합의 배포의 부분 집합 C는 연결 집합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C가 Y면은 Y가 연결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명이 완료가 되어버리죠. 자, C가 Y 바이면, 클로저이면 이때 연결 집합임을 증명함으로써 연결 집합의 배포는 연결 집합이라는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위상공간 X의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은, 연결 집합 중에서 극대인 것은 닫힌 집합일 수밖에 없죠. 즉 성분은 닫힌 집합이라는 것. 이그젬플로 살펴보면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상공간 X가 연결 집합이에요.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퍼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결 집합의 특징은 집합 X와 공집합만 유일하게 열린 집합이면서 닫힌 집합인 거죠. 그러면 성분은, 극대 연결 집합은 바로 X 자신이 되는 거죠. 성분은 X 하나만 존재하겠습니다. 연결 집합에서는.
집합 X의 위상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위상 공간 X는 디스커넥션이 분리가 다음과 같이 존재하죠. 비연결 집합입니다. 그러면 위상 공간 X에서 성분은 X는 아니죠. 닫힌 집합 중에서 연결 집합이 바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리먼트들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A에 대한 컴플리먼트 B, C, D, E. B, C, D에 대한 컴플리먼트 A. 자, 그런데 B, C, D는 위상의 원소들에 대한 디스커넥션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A 또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닫힌 집합이면서 연결 집합이니까 위상 공간 X의 성분은 B, C, D, A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위상 공간 X는 디스커넥션 존재하므로 비연결 집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ACD 또한 디스커넥션이 세퍼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므로 ACD 또한 비연결 집합입니다. 그리고 집합 A와 BCD는 닫힌 집합이죠. 닫힌 집합이면서 열린 집합이므로 극대 연결 집합이 되는 거죠. 바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분은 BDE라는 또 다른 연결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 자, 이번 이그젬플은 앞에서 분리된 집합에 대한 이그젬플에서 분리되지 않은 집합의 이그젬플로 사용했었습니다. 집합 A가 2분의 1부터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었죠. Y축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분리된 집합이 아니었어요. 왜냐? 집합 A와 B의 클로저가 서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 A가 B의 유도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는 분리된 집합이 아니므로 A 합집합 B를 X라고 두면은 X는 명백히 연결 집합이 되겠습니까? 그림을 딱 떠올려 보시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집합 A입니다. 자, 그리고 집합 B는 사인 곡선이죠. X가 0에 근접해 갈수록 무한히 진동합니다. 그러면 유한적 사고로 딱 보면은 분리된 집합 같죠. 근데 분리된 집합이 아니었어요. 즉, 그 말은 A 유니온 B인 집합 X는 연결 집합이라는 거. 앞에서 사용했던 연결 집합에 대한 연속 함수의 이미지가 연결 집합이라는 정리를 이용하면 보다 명백해지실 겁니다. 왜냐? B라는 집합은 사인 곡선이잖아요.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예요. 사인 곡선. 연속 함수이므로 명백히 연결 집합이죠. 그럼 B 클로저가 바로 뭐가 됩니까? B 클로저가 X가 돼버리는 거죠. 연결 집합에 대한 클로저 또한 연결 집합. 연결 집합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그젬플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유상수학 대부분의 교재에 등장하는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젬플을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 유상수학자의 곡선으로 불려집니다. 왜냐?
명백히 연결집합이었잖아요. 자, 리마크에 설명을 해놨는데, 위상공간 X를 레인지로 갖는 연속함수가 존재하는데, 이 연속함수가 위상공간 X에 두 점을 연결하는 연속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속함수를 패스라고 부르고, 이러한 패스가 위상공간 X의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존재할 때 이러한 위상공간을 패스 커넥티드 셋이라고 합니다. 경로 연결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그젠플이 왜 유명하냐?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라는 이 이그젠플은 연결 집합이라는 거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경로 연결 집합은 아니에요. 근데 경로 연결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보면은 위상공간 X의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패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경로 연결 집합이면 연결 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경로 연결 집합은 연결 집합이라는 거. 자, 그런데 연결 집합이면 경로 연결 집합이 아닌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지금 살펴본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로 연결 집합이면 연결 집합인지. 경로라는 것은 위상공간 X의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연속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 연속함수인 패스를 다음과 같이 주겠습니다. 위상공간 X의 한 점 P와 임의의 점 X를 연결하는 패스가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경로 연결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로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연속함수의 이미지는 명백히 레인지의 부분 집합이 되죠.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말은 이 이미지에 대한 유니온은 위상공간 X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간은 연결집합이었죠. 앞에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연결집합에 의한 연속함수에 대한 이미지 또한 연결집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연결집합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들에 대한 인터섹션, 공집합이 아니죠. 왜냐하면 P라는 하나의 점을 출발점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구간인 연결집합의 연속함수에 대한 이미지는 연결집합인데 유니온이 위상공간 X가 되고 인터섹션이 공집합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위상공간 X는 연결집합이라는 의미죠. 경로 연결집합이면 연결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결집합이라고 해서 경로 연결집합이 되느냐?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를 보면은 위상공간 X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경로가 존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임의의 두 점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0,0과 1, 사인 1로. 그러면 F0을 0,0 원점, F1을 1, 사인 1. 그럼 FT는 T, 사인 T분의 1이 되는 거죠. T는 0과 1입니다. F는 연속함수예요. 그런데 이 T라는 값을 0에 근접시켜버리면 그러면 연속함수인 FT 또한 수렴해야 되죠. 수렴해야 됩니다. 어떤 점으로 수렴해야 돼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해석학에서 수열의 극한에 의한 함수의 연속성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0에 수렴하는 다음과 같은 수열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이 1이 되죠.
또 다른 영의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함수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연속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0,0과 1, sin 2를 연결하는 패스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패스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이상 공간은 경로 연결 집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즉 경로 연결 집합은 연결 집합이 되지만 연결 집합이라고 해서 경로 연결 집합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바로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그젠플은 기출문제인데 2009학년도 40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두 개의 위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T1이라는 위상은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는 위상이에요. 이러한 위상을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고 한다고 했었죠. 하한 위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다른 위상 T2는 실수 집합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위상 공간에서 원소 0을 포함하는 성분을 구하는 문제예요. 성분이라는 것은 극대 연결 부분 집합인데 연결 집합 중에서 극대 연결을 어떻게 찾는다? 닫힌 집합 중에서 연결 집합을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상 공간 T2는 바로 보여지는데 실수 집합과 공집합이 유일한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에요. 자, 이러한 집합은 어떤 특징? 연결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연결 집합에서의 성분은 실수 집합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위상 공간 T2에서의 성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 집합이 되겠죠. 위상 공간 T2에서의 성분 A2는 그러면 실수 집합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상 공간 T1은 참고로 보통 위상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실수 집합에서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실수 집합과 공집합만 유일한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죠. 따라서 보통 이상 공간은 연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결 공간에서 또한 0을 포함하는 성분은 실수 집합이겠죠. 자, 그런데 하한 위상 공간입니다.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죠. 실수 집합에 대한. 따라서 비연결 공간입니다. 비연결 공간이니까 원소 0을 포함하는 성분은 극대 연결 집합 중에서 닫힌 집합. 바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위상 공간 T1에서의 성분 A1은 0이 되겠습니다. 오지선다형 문제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해결되겠습니다. 하한 위상 공간은 디스커넥션이 존재하므로 비연결 집합이라는 거. 비연결 집합이므로 성분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닫힌 집합이 되겠다. 연결 공간에서의 성분은 자기 자신, 실수 집합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위상 공간 X에서 위상 공간 Y로의 연속 함수 F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A가 컴팩트이면 이 컴팩트 셋에 의한 이미지 또한 위상 공간 Y에서 컴팩트가 되겠다. 그리고 학부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게 컴팩트 셋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유계이고 닫힌 집합. 이걸 컴팩트 셋의 데피니션처럼 오해하는데 유절 토폴로지, 보통 이상 공간에서는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컴팩트 셋이라고 해서 닫힌 집합이란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컴팩트 셋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 그런데 컴팩트 셋의 닫힌 부분 집합은 컴팩트. 컴팩트 셋의 부분 집합이 컴팩트이거나 닫힌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컴팩트 셋의 닫힌 부분 집합은 컴팩트인 겁니다. 일반적 유상 공간에서. 그리고 하우스로프 공간에서의 컴팩트 서브셋은 닫힌 집합이라는 거. 하우스로프 공간에서의 컴팩트 셋은 닫힌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하우스로프 컴팩트 스페이스 is normal space. 하우스로프 컴팩트 공간은 정규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상공간 X가 비연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공간 X에 대한 디스커넥션, 세퍼레이션이 존재하는 거죠. 서로소인 열린 집합이 이렇게 존재할 때 위상공간 X는 디스커넥티드, 비연결 집합이 되겠다. 비연결 집합이 아닌 집합, 즉 이러한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 위상공간을 연결 집합. 특히 연결 집합의 특징은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 X와 공집합 딱 둘만 존재하는 위상 공간은 연결 집합이 되겠다. 대표적인 이런 연결 집합인 위상 공간이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되겠죠. 연결 집합에서도 연속 함수에 대한 성질이 컴팩트 셋에 의한 성질과 유사한 게 있죠. 연결 집합에 의한 연속 함수의 이미지 또한 연결 집합이다. 그리고 위상 공간 X의 부분 집합 C가 연결 집합이면 이 위상 공간 X의 연결 집합인 C의 클로저 또한 연결 집합이라는 것. 이 결과로부터 위상 공간 X에서의 성분이란 극대 연결 집합을 의미하는데 이 극대 연결 집합의 성분은 바로 닫힌 집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닫힌 집합 중에서 연결 집합이 바로 성분이 되겠다. 컴포넌트가 되겠다. 지금까지 컴팩트 공간, 연결 공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공간, 상공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정봉수학이었습니다.